것처럼 네.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네. 그중에 저는 이제 11장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깊이 있는 사업 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깊이가 참 중요합니다. 예.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깊이가 중요한데 우리 여기 저는 이제 오늘 차트가 없이 같이 행간을 읽으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224 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은 사실 딱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막막함이 앞설 수 있거든요. 그때 너무 마음의 위안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원칙. 그쵸. 어떠한 원칙이 있다면 그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사실 되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칙을 따라 일을 하면 돼. 라인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낸다. 네. 두 번째로는 복제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바탕으로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라인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요. 여기 이제 그 깊이 있는 사업 구축의 첫 번째로 작은 챕터에 블록 쌓기라고 나왔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예. 우리 고피디 세미나 때 윤지연 사장님이 수시간 동안 만든 그 테트리스. 예. 그게 왜 중요한지 누적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누적을 무엇으로 시키는 것이 결국은 인쇄에 이르는지 눈으로 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그 블록 쌓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 쌓기가 중요한 이유는 역경을 견뎌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라인들을 구축하면서 이 역경들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는 어 우리가 많은 책들과 강의 중에 이야기하는 3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간에 그 3 단계가 잘 이 블록이 쌓였을 때에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블록 쌓기 과정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10 단계, 50 단계 아니 100 단계 깊이까지 복제될 수 있는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인쇄죠. 아마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건강과 재정과 풍요 이것들을 각자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인쇄를 위함인데 저희 이제 박현민 사장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이 사업 왜 하세요?" 물어보면 박현민 사장의 답은 한결같이 노주영이 인쇄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 그렇게 그 인쇄가 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라인 구축과 라인 몰고 가기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탑 스폰서님께 이게 다른 네트워크를 하다가 오는 사람들 그룹이 오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그 '뭉탱이 그룹이 그냥 확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스폰서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메뚜기가 뭔가 했더니 그 정말 철철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중독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역사를 한 해 한 해 써 내려가면서 정말 많은 회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낯선 사업이었고 이게 사업인지 장사인지 이게 그냥 매월 주는 돈인지 진짜 인세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 이미 들어와서 이 사업은 펼쳐지기 시작했고, 예, 그때 온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인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변형되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무너지고 옮겨 다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환경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네트워크 중독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서 깊이 있게 이 사업을 내려가는 진정한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잘못된 예로 유명인을 내세워 모집하기가 227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예, 여기 보면 중간쯤에 유명인은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구축되는지 전혀 모르고 사업 구축을 위해 일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얼굴 마담처럼 내세워서 사업을 해서는 인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뭐 이건 이런 방법은 뭐 홈쇼핑이라든지 저희가 많은 광고 채널에서 이제 뭐 사용을 하는 방법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명인을 내세워서 모집하는 것은 부를 창출하는 공식을 전혀 따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어때요?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해 보고 그 브랜드 체인지한 경험을 공유하고, 예, 내가 받 어저께 저희가 인제 연합 홈미팅을 했는데 우리 김은숙 사장님이 내가 이제 그 QPD를 하고 내가 받은 수입, 내가 받은 혜택들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이룰 수 있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잘난 사람이 A 플랜에서도 이미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그걸 이루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사실 도전할 엄두가 안 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 옆에 있던 누구나 그냥 내 옆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여리여리한 그냥 아줌마였던 그녀가 메나테크라고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 HMD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꾸준하게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향을 갔더니 성공을 했더라. 근데 그 성공의 대가가 수입과 더불어서 엄청난 가치의 수입을 가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기본 정신과 다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28 페이지를 인제 넘어가다 보면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두 번째 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실망은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부족에서 비롯된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너무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팔다가 끝나죠. 예. 그 파는 것, 제품의 유통이 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되지도 않은 채 본인의 이해도 되지도 않은 채 판매가 되고 그 유통 과정 중에서 그러다가 진짜 인세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포기해 버리죠. 그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해도 안 되더라."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한 거는 뭐죠? 이 파는 거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채 그냥 팔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매출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매출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 매출이 그저 팔기 위한 그달 팔리기 위한 그런 매출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 여정, 이 사업에 엄청난 여정을 떠나는 그런 판매, 그런 매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의 시작이 앞으로 어떠한 정말 거목을 이룰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대체로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뭐 바이너리라든지 우리가 유니레벨, 매트릭스 그리고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 이런 많은 보상 플랜들이 나와 있지만 결국 "국제와 리더의 육성이다."라고 딱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끝판왕입니다.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것을 각자의 역할 중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끝판왕은 복제 그리고 리더의 육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육성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라인 지키기에 관한 일이거든요. 라인 지키기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맡은 역할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디렉터였을 때 또 골드 디렉터 ED가 되었을 때 ED가 실버 ED가 되고 골드 ED가 되고 그 이후에 성공자의 첫 핀인 PD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넘어서서 브론즈 PD, 실버 PD가 되고 시간의 누적 속에서 우리 정계자 스폰서님처럼 스타 리더가 되었을 때 역할이 바뀌겠죠. 예. 물론 마음가짐은 가입한 순간 이미 '나는 PPD 이상이다.'라는 마음가짐이지만 역할은 다르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바꿔 말하면 '시간의 질을 노동의 질을 바꾼다.'라는 거죠. 저도 그거를 느끼거든요. 저는 사실 뭐 브론즈 PD 이하까지는 정말 노동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굉장히 사실 이제 후회하고 있는데 그 노동의 질의 시간이 길었던 이유는 이 책에 딱 나와 있어요. 복제와 리더 육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느끼고 그 구축을 해 나갔을 때 시간의 이 노동의 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229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넷째 줄에 보면 지속적인 상담을 해서 리더들을 키워내면 결국엔 성공한 누군가의 살아있는 표본이 된다. 여러분들 그 표본을 HMD 시스템 안에서 매월 보고 계시죠? 예. 계속 성장하고 성공해 나가는 많은 그리고 이미 성공을 이루어서 어 성공핀을 누리는 많은 사장님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후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늘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자극을 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는 딱 와닿는 게 중간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인을 단단히 지킨다는 것. 잘 완성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잉여 소득을 제공하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라인이 탄탄하게 내려갔을 때 누구나 원하는 인세를 누리는 굉장한 핀이 실버 핀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정한 잉여소득 우리가 인세라는 것을 제공하는 라인이 단단하게 지켜졌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라인을 단단하게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리더를 발굴하고 함께 일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저도 그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리더를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딪히죠. 네.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딪히는 과정 중에 떠나가고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와 함께 일하고 발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판매액이나 숫자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 리더들에게 진정한 리더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역시. 근데 이 사업에서 최고의 의무, 최고, 절대 이런 말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최고의 의무는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래요. 예. 두 번째 의무가 하위 라인 사람들의 성공을 만들어 가는 것이래요. 네. "내가 성공하지 않고 나는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 의미 없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면 자신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이 파트너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먼저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성공.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조금 늦게 가도 파트너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분들 사실 진짜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 쉽지 않다. 물론 우리 보상 플랜은 그것이 동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멋진 보상 플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파트너가 진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성장해서 그 길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스폰서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절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231 페이지의 중간 쯤에 절대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어서는 안 된다. 왜? 당신은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일을 난 추가로 더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으세요? 없으실 거거든요. 정말 시간의 자유 누리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인제 중간쯤에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과거에 참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아요,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이 손익분기점까지 오기까지가 사실 어 관점 굉장히 강점인데 이 손익분기점까지 오면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까지 오기가 참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손익분기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000 달러거든요. 그 우리로 말하면 PD에서 브론즈 PD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대체로 보니까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골드 ED도 손익분기점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골드 ED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정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리더를 찾고 소비자를 정말 어치버부터 시작해서 SBO 리더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근육이 충분히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32 페이지에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요. 하루에 주당 25 시간 이상 일을 일단 처음에 해야 한다. 그리고 A 플랜이 있으신 분들 이미 그거로 경제가 돌아가는 분들은 그 A 플랜을 그만두지 않고 하고 그리고 엔잡으로 이 추가적인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빚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빚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많은 채널들에서 "빚도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이라는 것을 어 많은 분들이 많은 그 금융권에서 여러 검증을 통해서 해 주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주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서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때 이번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안양에서 저희가 봤는데 사실 뭐 12억 이상 12억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여서 '제가 이거를 진짜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금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출받는 상담원이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공무원이어서 뭐 연봉이 이렇고 저는 아메이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다. 그래서 수입이 이렇다." 그랬더니 듣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가 이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수입을 듣더니 "네 걱정 없습니다. 대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의 이 경제 능력이 매월 받는 돈으로도 입증이 되지만 이 금융권, 공신력 있는 금융권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대출도 다 갚을 거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메나테크를 통해서 갚을 거지만, 제가 이번에 이 대출 받는 과정 중에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메나테크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박현미 사장의 월급으로는 사실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메나테크 수입을 듣고 제가 인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고 했더니,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 없다. 뭐 충분히 된다.' 이렇게 인제 패스가 될 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수입의 '일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인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이 깊이 있는 사업 구축의 마지막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일은 쉬워진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35 페이지에 인제 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정말 사업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시스템 안에서 꾸준히 교육을 받다 보니 제가 저의 모습이 생겼고, 그 시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업이 쉽습니다. 이 사업이 쉬워요. STP 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옛날처럼 막 전화벨만 울려도 이 사람이 막 전화 안 했으면 좋겠고, 전화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떨림이 없고, 제가 담대하게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시간의 누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게 되었고, 예, 그것들을 복제시켜 나가는 과정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 장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업 구축을 마무리하고요. 12 장은 그룹 내 리더십 공장 만들기거든요. 리더십 공장 어떠세요? 네, 너무 와닿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238 페이지에 "리더십은 사람들이 대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래요."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네. 리더십이 사실 막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정말 맞는 말이다. 대개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끌어내는 능력,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거를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240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어 믿음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에 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또한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240 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여기서 또 이야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조직에서 리더를 발굴하고 그들과 일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실패한다, 대부분. 왜? 리더는 더 많은 리더를 낳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그 리더십에 대한 검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는 PD가 꾸준히 그 라인에서 나왔을 때 인세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리더를 발굴하고 일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매출과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리더 발굴의 중요성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리더로서의 내가 팀에서 모방할 수 있는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41 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그 모범이 되는 모습을 단순화시켜서 그들이 한 발 한 발 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업의 복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간 상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우리가 시스템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SBO PD 이상 사장님과 "상담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업라인 인물과 상담을 해야 된다." 이 한 줄에 모두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여기에서 245 페이지에 보면 어
시스템이라는 것. 시스템은 당신의 잉여 수입, 인세의 온전함을 보호한대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오는데요. 장거리에 있는 라인을 후원함으로써 잉여 소득을 다각화하는 방법. 그래서 13장 장거리 라인 구축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홍콩, 부산, 광주, 예, 뭐 지금 뭐 그 함양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장거리 라인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제 많은 리더들의 후원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지경이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시스템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초기 사업자분들은 장거리, 해외 이런 후원은 사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8 페이지 중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지역의 라인들이 주요 수입원이 되어야 한다. 예. 자기 지역의 라인의 키 리더들이 주요 수입원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그 라인 구축이 잘 되었을 때 장거리 라인으로 인세를 다각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꾸준히 하다가 보면 251 페이지에 어 중간에 그 박스 안에 글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알려지지 않은 비밀은 장거리 라인들이 가장 강력한 라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 이유는 장거리 라인에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돼요? "아우 오늘 와서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가능해요?" 아니죠. 장거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찾아서 하고 스스로 구축을 하고 해 나가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라인이 결국에는 나에게 정말 강력한 인세 라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일단 내가 가서 사업 설명회를 하거나 훈련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 다시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우리가 장거리 라인인 경우에는 그 리더들에게 도달해야 될 기준점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스킨십을 느끼면서 가까이에 있는 리더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도달해야 될 기준점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사이에 약간의 이 오차가 생겼을 때에 그 오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러잖아요. 1 도가 달라지면 나중에 결국은 엉뚱한 지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 또 지방에 나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하지만 그다음번에 만나기 전까지의 당신이 도달해야 될 기준을 우리가 제공해 준다. 그렇게 해서 수입원을 다각화함으로써 이 인세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3 강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정말 이 랜디 게이지가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쉽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강력한 무기인 우리 마스터 챌린지가 있잖아요. 예. 이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서 또 정말 강력한 리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HMD에 또 정말 이 성공자 챌린지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챌린지 20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챌린지 21에 더 많은 분들 후원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멋진 리더를 발굴해 내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